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리플 미국의 SEC는 리플의 ETF를 처음으로 승인을 했다. 야, 리플의 승부수가 통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이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 라는 부분이죠. 자, 미국의 SEC는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자, SEC와 XRP 리플 코인의 악연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4년이 넘도록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근데 XRP는 우리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법정에서 4년이 넘게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XRP 리플 코인은 해당되는 항소를 취하하면서 이제는 끝내자 라는 부분으로 말을 했고, SEC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자, 그레이스케일에서 신청한 리플의 상승지수 ETF, 현물 ETF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리플 커뮤니티는 물론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의미심장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은 SEC가 얼만큼 가상자산 시장에 압박을 줬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을 너희는 다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 부분으로 엄청난 시장의 압박감을 가져왔다라는 거. 이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이렇게 ETF의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IPO라든지 XRP가 현재 미국 정부와 손을 맞잡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현재 SEC는 리플, 밈코인, 그리고 솔라나까지 이 ETF의 간소화의 승인을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승인 시간이 이제는 3분의 1로 단축되면서 확실하게 알트코인의 ETF 시장의 진입도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 SEC는 모든 상장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규칙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XRP 리플 코인의 조건부 그레이스케일에 승인을 해줬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ETF를 승인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부분을 일반 규칙을 원활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린 그 시점에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XRP 리플 코인 또한 그런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죠. ETF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입니까?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펀드는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이 고래들 또한 ETF가 출시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투자 자금이 높은 단가에 매수할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3,000원대 라인 확실한 저평가된 단가에서 매수를 할 것이냐? 당연히 후자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이게 7월 8일 오늘 오후에 나왔던 뉴스인데 폭발적인 거래량에도 암호화폐 리플 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찐 투자자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자,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고래들은 올라가도 시장에서는 수익을 봐야 되고 떨어져도 수익을 봐야 된다. 자, 떨어져도 수익을 봐야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공매도를 말합니다. 자, 공매도는 매도를 먼저 하고 나서 단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매수해서 상환을 하는 게 바로 공매도죠. 주식 거래 오래 받고 코인 거래 오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은 당연하겠지만 지금처럼 저평가된 구간에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들의 공매도를 했던 내역들은 매수 상한 일정을 잡겠고 추가적으로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부분 또한 이 저점 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은 확실한 거래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제자리로 만들고 있는 관점을 만들어내죠. 어떤 말이냐면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더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3,000원대 라인 엄청나게 지긋지긋한 라인이죠. 자, 이 라인을 3,000원대를 벗어났다가 올라가고 이탈했다가 올라가고 이탈했다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였던 게 현재 시점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난 5월 22일이죠. 3억 달러 정도의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었다. 공매도에 압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날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그러면 이 이후에 상승력을 가져온다면 이때 공매도 쳤던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 발생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들의 매수 상환 일정을 잡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다른 고래들 또한 추가적인 비중 관리를 진행하겠죠. 왜?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아. 공매도가 청산한다는 건 내려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 또한 매수해서 끝낸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고래들은 어떻습니까? 비중을 지금 단가에 완벽하게 진입을 시켜놔야지 나중에 올라갔을 때 엄청난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XRP 니플 코인 해당되는 코인을 지긋지긋하지만 여전히 나는 수익 구간이다. 아니면 나는 손실 구간이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거 거듭 추천해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자, 이 링크는 모바일 참여 링크 그리고 PC 참여 링크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하나씩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그리고 자료가 마음에 든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같이 하시면 너무 좋겠죠. 자, 이 영상도 지금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말씀드렸던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솔라나, 니플, 라이트코인의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이 95% 이상 올라갔습니다. 미국은 알트코인 ETF의 여름을 도래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알트코인의 시즌이 열릴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보셔도 충분하겠죠. 왜? SEC는 이제 슬슬 자신들의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비트코인 ETF에서 이더리움 ETF로 또한 다른 알트코인 ETF로 이어질 해당되는 모멘텀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줄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SEC 또한 알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그러면 빠르게 ETF를 승인해주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죠. 왜? 아직까지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되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였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SEC 그리고 XRP 너희 둘이 화해했다고 해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승인해 줄 이유는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합의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판결이 먼저다 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XRP 니플에서는 항소를 취하했고 이제 SEC의 그 결정 부분이 아직 공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법적 리스크는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XRP와 SEC는 미리 합의점을 찾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에서 나스닥에 SEC가 어떤 걸 승인해줬냐? 암호화폐 ETF의 기초자산, 니플, 솔라나를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말은 알트코인 투자에 확대된 신호를 계속적으로 보여줬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나스닥은 어디입니까? 미국의 나스닥 증시입니다. 말 그대로 이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바로 관할에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기대점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블랙록이 움직인다. 언제쯤 블랙록이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의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자, 블랙록은 누굽니까?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블랙록이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한테 나 이 펀드 구성할 건데 이거 승인해달라 라고 하면 바로 승인을 해주죠. SEC는 그만큼 이 블랙록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RP ETF의 출범이 가시화되는 그 부분에 소송 종결까지 이어진다면 블랙록 또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얘기하면 이 블랙록이 SEC가 자꾸 이 승인을 미루는 이유가 어떤 것에 있을까라는 부분에 두 가지를 들었거든요. 하나는 규제의 불확실성,
하나는 낮은 유동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C가 니플 ETF를 신청 지연 이유는 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 라고 블랙록은 평가했죠. 근데 말씀을 드렸던 규제의 불확실성은 조만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 또한 이 낮은 유동성에는 어디에서 얘기가 나왔냐? 바로 선물 시장에 미성숙된 낮은 유동성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선물 시장이 나온 이유는 뭐죠? 바로 SEC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고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는 CFTC거든요. 자, CFTC는 이미 XRP의 선물 ETF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ETF가 승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SEC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내용들의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SEC랑 CFTC는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증권거래위원회고 하나는 상품선물위원회인데 이 가운데 사이에 가상자산을 두고 주도권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CFTC가 상품 ETF, 선물 ETF를 출시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 블랙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낮은 유동성이었을까? 그게 아니죠. 자, XRP의 선물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이틀간 2,560만 달러 엄청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웃도는 단가였고 이러한 부분이 바로 선물 거래량이 나왔다. SEC는 당연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블랙록 해당되는 SEC한테 블랙록이 신청한다 안 한다 이러한 부분보다 SEC는 빠르게 ETF를 먼저 빠르게 승인을 해주고 싶을 겁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합의점을 찾았으니까 미국 법원한테 공을 넘겼는데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SEC는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XRP 니플 코인과의 법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시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ETF만 있는 게 아니죠. ETF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IPO가 있어요. IPO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상장이거든요. 이 모두가 SEC가 모두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도 빠르게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원할 거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CBDC라는 디지털 화폐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더욱더 충분하게 올려놓을 거라는 거. 이래 바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죠. 이 모멘텀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고래들 또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고 공매도는 지금 현재 시점도 매수 상환 일정을 찾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또한 제가 다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요 링크입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고 하나는 PC 참여 링크예요.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되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하나씩 분석해 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길래 이러냐? 자, 이거 먼저 보시죠. 자, 리플, SEC와 리플 코인의 소송의 합의점을 계속적으로 강조했었는데 재차 기각했다. 누가? 미국 법원이. 뭐라고 합니까? 토레스 판사는 이번 결정문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물론 중요하지만 공적 판결보다 상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법원에 정식 판결 없이 소송을 끝내려면 항송 절차를 철회하거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XRP는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항소를 철회하겠다라고 선택했어요. 근데 이 선택지가 어떤 걸 따라옵니까? 1차 판결 결과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벌금 또한 감액되는 게 아니라 1억 2,500만 달러를 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단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가 우리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라고 했죠? 전략 자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니플 또한 만약 1억 2,500만 달러를 니플로 결제한다.
어떻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리플 코인 또한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말도 엄청나게 나와요.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그대로 낸다. 리플은 SEC와의 법정 분쟁을 포기하자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했다. 왜? 이제는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이 곧바로 리플로 결제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리플을 국가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 가치를 더욱더 크게끔 만들어주고, 미 트럼프 정권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암호화폐 정책들이 앞으로가 술술 나온다. XRP 리플 코인은 추가적으로 상승력에 대한 모멘텀을 지지받을 수밖에 없죠. 그 중에 이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최근에 이 미국의 달러를 위협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브릭스라는 연합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브릭스가 누굽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우리는 달러를 이용 안 할 거다. 자국 내 화폐를 이용할 거야. 라는 부분에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거든요. 여기에다 사우디가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어떻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60년이 넘는 전통적인 우방국가 사우디가 얘네는 브릭스 연합에 들어갔다. 당연히 시장의 기대 가치는 너무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띄울 수밖에 없는 미국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XRP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모두가 다 미국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벤트들이 현재 XRP 리플 코인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어떤 부분과 연결되죠? 바로 스위프트와 제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자, 참고로 스위프트는 뭡니까?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에서 일본 엔화로 바꿀 때 이 스위프트라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꾸는 구조죠.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XRP에서 일본의 XRP로 바로 쏘면 돼요. 다이렉트로 쏘면 된다. 당연히 수수료도 더 저렴하고 시간도 더 절약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스위프트를 제휴할 수 있는 시점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 글로벌 9대 은행이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의 전망치가 나온다. 공급 쇼크가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물론 50달러의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으실 거지만 이 목표 단가가 아니라 왜 글로벌 9대 은행은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XRP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래가 된다. 당연히 글로벌 9대 은행은 리플을 사 모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이 사다 보면 공급 쇼크, 품절 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으로 만들어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목표 단가를 이렇게나 높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벤트들은 어떻습니까? XRP 리플 코인의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단가는 이 3,000원대 라인, 이 박스권을 아직까지도 돌파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든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XRP 리플 코인이 모멘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것이냐? 아니죠. 모멘텀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ETF라든지 IPO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CBDC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실한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는데, 지금 5,000원대부터 3,000원대까지 이렇게 하방 압박 받고 횡보량 가져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대외적인 이벤트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 다만 대외적인 이벤트는 하나씩 해소가 된다면 떨어진 만큼 재차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없다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가 상승의 시작점을 알릴 수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리플코인 영상 어떠셨습니까?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에 연결되시는 건 똑같고요.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모멘텀,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하나씩 분석해 놓은 자료니까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은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는 거. 또한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